이번에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현지의 이 생생한 분위기 서기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나스닥 지수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3.8% 폭락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흐름과 함께 기술주들 어떤 흐름 나타내는지 짚어주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0월의 첫 주였던 지난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주 초반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행보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에 상승했다가 고용 보고서 발표되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나스닥 주가는 0.73% 오르며 1만 652.41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도 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좀 낮은 폭으로 또 하락을 좀 했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봤을 때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주 15.9% 하락하면서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2일 일요일이었죠. 이 3분기 인도량이 34만 3,83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테슬라에 쏠렸습니다. 2분기에 25만 5천 대 인도에 그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월가는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것에 더 주목했습니다. 팩트셋의 조사에 따르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에 37만 1000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7%가량 적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 초부터 테슬라의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트위터 인수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밀어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당초 제시했던 52.20달러 인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죠. 가짜 계정 문제로 트위터의 가치가 적정하지 않다며 트위터 소송전을 벌이고 있던 머스크가 원한대로 복귀한 겁니다. 이에 머스크가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불거지고 또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반도체 업체 AMD의 3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도 나스닥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AMD는 지난 6일 3분기 매출이 약 56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내용의 잠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매출 67억 달러를 기준으로 2억 달러 내외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던 것을 감안하면 약 16%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지난 2분기에도 월가 컨센서스 밑 또는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이를 또 낮춘 것이죠. 또 매출 총이익률도 약 54%에서 50%로 낮춰 잡았습니다. PC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기대보다 약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AMD의 주가는 7일 13.9% 하락했고 주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7.8%를 기록했습니다. PC 수요 감소는 반도체 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악재입니다. 인텔과 엔비디아, 퀄컴의 주가는 7일 각각 5.4%, 8.0%, 3.5% 하락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자체 칩을 장착한 스마트폰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주변에서 구글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구글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 온칩 SoC를 탑재한 스마트폰 픽셀 7과 픽셀 7 프로를 지난 6일 공개했습니다. 최초의 스마트워치 픽셀워치도 이날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 지금 주변에서 보신 적 없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게 지금 한국에는 아직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개최한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에서 릭 오스털로 구글 디바이스 서비스 부분 수석 부사장은 이 픽셀 7과 픽셀 7 프로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픽셀 기기들은 인공지능 AI 그리고 안드로이드, 구글 텐서 등 핵심 기술을 결합했다면서 픽셀은 단순한 휴대전화가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개인화되고 지능적인 컴퓨터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부분은 구글이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 텐서 G2 칩입니다. 픽셀 7과 픽셀 7 프로는 이 칩으로 작동되는 최초의 스마트폰입니다. 구글은 지난해 픽셀 6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퀄컴의 프로세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자체 시스템 온 칩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텐서 G2를 사용하면 최신 AI 머신러닝과 음성 인식이 가능해졌고요. 또 라이브 번역과 음성을 듣고 타이핑해주는 기능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픽셀 7은 사진 화질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영화 수준의 동영상 촬영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구글 측의 설명입니다. 예전에 찍은 사진을 보다 선명하게 처리할 수 있고 픽셀 7 프로의 경우는 최대 30배 줌 기능도 장착이 됐습니다. 픽셀 7은 카메라 기능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후면 카메라의 해상도는
5천만 화소에 달하고요. 또 픽셀 7은 픽셀 7 프로와 동일하게 전면, 메인 및 또 초광속 센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면에 추가 줌 렌즈는 없습니다. 고급 모델인 픽셀 7 프로는 더 향상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사양의 메모리를 탑재해서 앱과 멀티태스킹을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더 선명하고 더 밝은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픽셀 7이 $599부터 픽셀 7 프로가 $899부터입니다. 한국 등 해외 시장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픽셀 시리즈는 오는 13일 첫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